예, 오늘 또 부정선거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에서 이렇게 4.15 부정선거 얘기가 했고요. 실제적으로 일본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만난 적은 없고요. 다만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일본도 아는 거죠. 미국은 엄청나게 알고 있고요. 예, 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성 사회주의에 가깝죠. 거의 사회주의 국가가 될 뻔했는데 이승만이라는 천재가 우리나라를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로 만든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QR코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이 바코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선관위는 이게 2차원 바코드다, 2차원 막대 모양 바코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 지금 네이버 이 댓글 막대의 사전적 정의가 지금 변경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막대기, 가늘고 기다란 나무나 대나무의 토막, 이게 있었는데, 이거를 네이버에 생략한 걸로 나와요. 네, 생략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좀 네이버가 어쨌든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바로 느낍니다. 사실 QR코드를 옥스퍼드 사전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거든요. 정사각형의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렸다, 이것도 심각하게 얘들이 신경을 쓴다는 거죠. 결국 오늘 드러난 거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들이 신경을 정말 쓰고 있다, 네이버 실검을 막는 것처럼. 그리고 네이버의 막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댔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관위가 이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 이제 그 QR코드 코드값 일체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 거부 공개 이유가, 코드값 일체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내부 자료로 비공개한다. 예, 청량군 이 선거구에 해당한다, 이거는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코드값 일체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내부 자료다. 아니, QR코드가 무슨 시스템 운영이에요? QR코드가 시스템 운영의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QR코드가. 이거는 결국에는 자백입니다. 이 선관위는 뭔가 답변을 내놓을 때마다 걸려요. 답변을 내놓을 때마다. 이거 결국 얘네들은 이제 답변을 계속 내놓으면 그때마다 범죄가 되는 겁니다. 범죄가. 이 QR코드가 결국에는 운영과 관련이 있는 내부 자료라는 거죠. 또 자백이고요. 이것도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답변을 했는데, 사전투표용지 발급수 하고 발급 시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간의 경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줘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냥 엑셀 파일로 쫙 뽑으면 되는 건데,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줘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답변 역시 결국에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은 없습니다. 그냥 엑셀 파일 쫙 주면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발급 시간까지도 줬다고. 네.
야,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몇 개 이렇게 좀 알려주겠습니다. 예. 내가 만약 성관이라면 수개표로 까봐주겠네.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놈들 재검표로 말해주겠네. 네. 머리도 나쁘고 아마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도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관여한 자가 저는 적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 전반에 대해서 관여한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답변을 하다 보면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답변을 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불법인 게 드러나는 거죠. 조작인 게. 그쵸. 내가 만약 검찰이라면 부정선거한 놈들 다 잡아주겠네.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통계를 먼저 제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전국 투표소는 투표수가 41.5 대 49.9%입니다. 뭐 이게 이제 조작된 값이 들어간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데 84대 163석이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잘 부르는 노래만 잘 부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사전투표에서는 206대 47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 이 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2배 이상 의석수가 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 깨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선거수 비율이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투표 현황은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앞섰다는 것도 제 친한 판사 친구는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어떻게 비례에서는 한국당이 이겼는데 그렇게 다 대패할 수가 있지? 이게 자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데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얘기를 좀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또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간 득표율 비교입니다. 이 선관위 이제 에서 작성된 거라. 이 서울, 경기, 인천은 이제 63대 36 이렇게 일치하는데 세종도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제주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주도, 대전도 그렇게 보이는 건데 약간 이런 미세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나신 분들이 이걸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금 광주, 전라도 쪽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의 득표가 0표인 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0표인 데가 꽤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당도 있고 당원도 있고 심지어 투표한 사람도 있는데 0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0표가. 그러면은 이게 뭔가 어디 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광주, 아무튼 그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호남 쪽에 적지 않은 그 선거구가 기독자유통일당이 0표가 나왔다고, 0표가.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어요. 그래서, 정말 황당했죠. 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좀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그 실제로 그 유럽 쪽에 이게 무효다라고 근거가 자기한테 0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내가 내 표 나한테 찍었는데 왜 0표이냐 이래가지고 선거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또 하나 하면 그 서울대 모 단과대학에 아주 훌륭하신